안녕하십니까, 윤환홍입니다. 전 시간에는 대표적 금융산업으로서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증권과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제1금융권, 증권이나 보험, 신용카드 회사 등은 제2금융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은 요구불 예금을 취급해서 신용 창출 기능이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은 그러한 기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간접금융 형식, 제2금융권은 직접금융 형식으로 자금 유통을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영역이 모호해지고 핀테크 등 새로운 형식의 금융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미래의 금융은 융합형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증권과 보험의 경우는 전통적으로도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증권회사들은 기업들의 자기자본 확보를 돕고 기타 직접 금융수단으로 자금 조달을 해주기도 하며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자금 유동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활성화 기능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주식과 채권시장 거래를 통한 유동성 보장 기능은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산업으로 변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증권업종으로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도 자회사로 대형 증권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증권산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도 종합금융기업으로서 JP모건과 시티그룹, UBS 등이 은행과 증권 부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찰스 슈왑 등은 순수 증권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는 개인과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회사라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특정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금전적인 보호 또는 보상을 원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은 운영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아 대규모 고객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 자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더 세분화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누어집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 두 유형의 결정적 차이는 보험계약 기간의 길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보험회사로는 대표적으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손보사가 있습니다. 증권과 보험산업은 은행산업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증권산업의 경우 국내 선두권 회사들은 관리자산 성장률이 금융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고객 계좌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현금 등의 가치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 수치가 국내 선두권 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다만 자산에 대한 직접 운영 권한은 은행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두기보다는 증권사에 돈을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능동적 자산 운용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경우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불의의 사고, 건강과 노후 관리 등 평생 위험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등 건강관리 상품과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역시 증권사들의 영역에 일부 진출하면서 자산관리와 위험보장을 결합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융합 시도는 증권사와 보험사를 결합한 제2금융권 전문금융그룹의 급성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상품 매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금리 추세의 타격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보험계약은 현재로부터 최장 수십 년 기간을 예정하고 현재 시점의 이자율을 예정 수익률로 정한 후 보험료와 보험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10년 전, 20년 전 보험계약 당시 최고 두 자릿수 이자율 하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를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운영해야 하는 커다란 곤란함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자율이 매년 하락함에 따라
보험업 내부 용어로 2차손이라는 운용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왔으며 한때 알리안츠 같은 대형 유럽 보험사의 파산설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는 보험사 자산의 듀레이션이 국채 만기 기간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내릴 만큼 내렸고 향후 어떤 요인으로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추세적 금리 상승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조건 하에서 보험산업 투자 전망은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시간에 언급했던 신금융 플랫폼도 보험산업에 침투하고 있지만 증권산업의 경우는 더욱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로빈훗의 경우도 스타트업 증권사로서 단시간에 급부상한 경우입니다. 기존 증권사들이 변신할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 기업 문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고객의 니즈를 등한시한다면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산업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FM스쿨, 이상 증권보험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